해변과 리조트라는 이미지를 가진 필리핀 세부섬에는 이상한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최대 보안 교도소인 CPDRC에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낮 1시부터 일명 춤추는 죄소 1000명이 음악에 맞춰 일제히 춤추는 이벤트가 열리는 곳입니다. 외부 관람객들이 죄수들이 추는 춤을 관람하는 것입니다. 춤을 추는 원래 목적은 수감자들의 갱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상적인 운동과 댄스 루틴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폭동이나 싸움이 다발하고 있었던 것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를 공연하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CPDRC는 관광 명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댄스를 지도한
트래비스 페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무가이자 감독 및 프로듀서로서 마이클 잭슨의 안무가이기도 했습니다.
개최 장소인 CPDRC는 세부 프로빈셜 디텐션 앤 리해빌리테이션 센터, 즉 세부 지방 구급 및 재활센터를 말합니다. 관람 요금은 무료이고 개최일과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죄수, 교도소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수감자들과의 접촉이나 카메라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러한 제약들의 오픈인 필리핀에서는 기념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도 무제한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죄수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투명한 바다와 리조트, 그리고 헐락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세부의 분위기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CPDRC는 산속에 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산길을 따라 택시나 오토바이를 60페소 정도의 요금으로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를 생각해서 출발할 때 미리 사전 가격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주 정부청사에 모이면 무료로 데려다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2층 계단으로 올라가 방문자 명부에 사인을 하면 목에 거는 방문자 패스를 부여받습니다. 침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팔뚝에 입장 스탬프를 받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기념품인 듯 보이는 티셔츠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방이 철망으로 둘러싸인 운동장에 30도 이상의 기온 속에 1000명가량의 죄수들이 땀을 흘리며 대열을 맞춰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개회식과 같은 것이 행해져 국가 재창 후에 죄수들의 댄스가 시작됩니다. 앞쪽의 색이 다른 티셔츠를 입은 죄수들은 좀 더 자연스러운 동작들을 보여줍니다. 죄수들의 표정은 즐기는 듯 하기도 하고 진지한 듯한 표정들 등 제각각입니다. 댄스 도입을 결정한 것은 2005년 당시 소장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용자들의 싸움을 줄이고 싶었던 소장은 돈은 들지 않으면서 스트레스를 발산시킬 수 있는 뭔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눈에 자주 들어온 것이 수용자들이 청소 시간에 장난스럽게 춤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짜리 이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감옥은 매일이 변함없는 지루한 루틴의 반복입니다. 느슨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격한 징역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기상에서 조금 조깅하면 아침을 먹고 점심 후에도 특별한 일은 없고 가끔 가벼운 작업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역시 별거 없고 여가라고 하면 농구 정도? 저녁을 먹고 다시 자는 것만 남습니다. 그러던 중 갱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댄스가 도입되었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들었고 함께 연습하며 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늘어지는 형무소의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부지런한 표정이나 또는 사물에 진지하게 임하는 눈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화한 적이 없던 사람끼리 식사를 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규칙의 소중함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도 점차 줄었습니다. 댄스는 그들의 공통 언어가 된 것 같다고 소장은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3회를 강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로 참가하고 연습을 합니다. 춤을 잘 추는 수용자들은 다른 수용자의 지도역이 됐습니다. 어느새 그것이 댄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규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탑댄서는 주위가 나를 존중해준다, 거처가 생긴 기분이다 라고 말했으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가족이 면회를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대부분은 빈곤층입니다. 그것은 범죄의 한 원인이 빈곤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감옥에 있는 수용자들 중 80%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간 적도 없는 수용자들도 많습니다. 집단 행동이나 규율을 모르는 그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것은 고생이었다고 소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불행히도 죄수 댄스로 유명해진 세부 감옥 출소자들의 재범률은 그다지 내려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이처럼 평가된 필리핀 특유의
감옥 갱생 프로그램도 있지만 금력에 따라 대우를 살 수 있는 감옥의 부패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감옥 내에서는 뇌물을 비롯해 창녀를 감옥에 배달해 섹스를 하기도 하고 면회를 위해 방문한 소녀가 강간을 당한 일도 있으며 술과 마약이 만연하고 있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한 거물은 소녀를 성폭행한 죄로 수감된 일이 있습니다. 그 거물은 전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자금력으로 물건들을 들여와 감옥 내 안뜰에 응접 공간이 있는 집과 테니스 코트나 클럽하우스, 상가를 조성했는데 형무소장조차 순종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원 전용이었지만 여유 시간에는 일반 수감자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닐라 공무원 급여의 낮음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뇌물수수가 횡행하는 배경에는 건네주는 측의 사리사욕이나 받는 쪽의 준법의식 문제뿐만 아니라 필리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의 뇌물이 일상화되어 있는 말 그대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법지대인 것입니다. 갱단은 돈으로 낮은 급여의 형무관을 매수하여 외출은 물론 권총이나 각성제 등의 반입도 묵인된 가운데 내부에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근교에 있는 빌리비드 형무소 내에서 마약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에 근거해 무장 경찰들의 수색으로 마약 왕들이 스트릿바나 제트버스를 즐기면서 왕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는 실태가 밝혀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주요 감옥에서의 섹스와 마약, 뇌물수수 스캔들의 발각에 관리들의 부패 사건이 자주 뉴스가 되는 이 나라의 국민들 사이에서도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형무소를 수색한 경찰은 마약 조직 멤버들을 위해 만들어진 20대의 에어컨을 갖춘 별장에서 아이스라고 불리는 각성제인 메탐페타민과 현금, 공기로 부풀어 오르는 성인용품, 분사욕조가 있는 대리석 타일이 깔린 욕실에서 온수 샤워를 즐기고 휴대전화나 PC도 갖고 있었고 한 방에는 비싼 위스키병이 쌓여 있었고 또 다른 방에는 고급 시계와 미국 달러가 들어있는 지갑이 담긴 금고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돈만 주면 휴대폰이나 담배, 알코올 등은 기본이고 그 정점에는 VIP 대우의 개인실에서 당구를 즐길 수도 있으며 밖에서 식사 배달을 받거나 맥주를 마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한 탈취 검사에서는 휴대전화 300대, 담배 600갑, 그리고 대량의 무기가 압수되었는데 이 압수 물품들을 필리핀 정부 조직이 롤러차로 밟아 처분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무기에는 살상 능력이 높은 것도 많아 형무소 내에서의 상해사건 등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담배 등의 물품들을 면회온 가족이나 친구가 몰래 전달하기도 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성기 내에 담배를 숨기고 반입하고 있던 것 같고 영화의 세계와 같은 일이 행해지고 있던 것 같다고 전해집니다. 필리핀의 입관시설 내 수용소는 감옥의 유사시설과 같습니다.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들어와서는 필리핀 내의 협력자에게 자신을 고소시켜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소를 정기적으로 계속시킴으로써 국외 퇴거가 되는 리스크를 계속해서 줄이는 것입니다. 돈만 지불하면 무엇이든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범죄를 지시할 수도 있고 지인을 방으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호텔보다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수감자가 특별 대우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산 부족 때문에 수감자용 식비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과 부유한 자들에게 VIP 대우를 주어 감방의 방비와 전기요금 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VIP에는 자신의 주위를 돌보는 일반 수감자 몇 명이 붙고 VIP는 식비 등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자동으로 VIP 대우가 되어 개인실 7,000페소, 원화로 약 16만원, 매달 집세 500페소, 원화로 약 12,000원, 월 700페소, 원화로 약 16,000원의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큰 물건인 TV나 에어컨 반입은 수감자 자치 조직이 형무관에게 연락을 취하고 반입하는 날을 사전에 전하면 심야 시간에 형무관이 면회인용 게이트를 열어 놓는다고 합니다. 형무관에게 건네주는 뇌물의 시세는 TV나 에어컨 등 전기 제품 세트는 최소 5만 페소, 원화로 약 117만원, 휴대전화 3,000페소, 원화로 약 7만원이며 권총도 같은 방법으로 반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덜 자유로운 보통의 감옥에 6년간 복역하기보다는 뉴 빌리비드 감옥에 20년 복역하는 것이 좋다고들 말합니다. 이유는 담 밖과 변함없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부자유는 있지만 돈만 있으면 소 내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형무관과 함께 감옥에서 나와 거리의 비어 가든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실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각성제의 밀조와 밀매의 방법으로는 밖에서 가공한 닭의 항문이나 면회인의 휴대품에 혼입시켜 반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각성제는 1g에 500페소, 원화로는 약 12,000원에 거래되고 대마초는 종이를 감은 상태로 소내의 담배가게에서 팔리고 있는데 한 개에 10페소, 원화로 약 200원이라고 합니다. 각성제 원료를 설탕과 섞는 등의 방법으로 소내에 반입한 후 밀조된 각성제는 면회인을 가장한 운반책에 반출시키는데 면회인이 소외로 나올 때는 휴대폰 검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탄 수용소는 필리핀의 마닐라 수도권에 위치해 필리핀 국내에서 형사사건을 일으키거나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 체류로 국외에 퇴거되는 외국인 억류자의 수용시설이 되어 약 600명 정도가 수용되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빅탄 수용소에 구속되어 있던 한 외국인은 직원에게 뇌물을 건네주고 송환을 면하고 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대우 부여나 반값 징수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마닐라시 구치소 출신들로 구성된 수감자 자치 조직들이라고 합니다. 큰 조직의 멤버는 1,000명을 넘고 VIP의 반값 등 일부는 이들 조직을 통해 감옥에도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통칭 빅타임으로 불리는 큰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마약 왕들과 정치가들의 옥중 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닭보다 쾌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무소 내에서의 마약, 도박, 암살 등을 다루는 죄수 조직인 프리즌 갱은 죄수들을 지배해 나가게 됩니다. 1만 명이 넘는 수용자에 비해 형무관은 수백 명밖에 없는 것도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요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형무관과 수용자의 비율은 1:200으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치소에 들어오는 수용자의 대부분은 갱 조직과 연결되어 있으며 약 4분의 1 정도는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갱은 구치소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각각이 운영하는 섹션에는 같은 조직의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보여 벽에 색을 칠해 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3월 30일에는 죄수 2명 사망, 부상자 11명이 발생하는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수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자고 있던 갱 멤버 중에 상태가 나빠진 자가 있었습니다. 동료가 손해에 있는 진료소로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에 놓여있던 양동이에 부딪히며 양동이가 뒤집혀졌는데 그 양동이 안에 있던 물이 대립하는 다른 갱 멤버에게 쏟아져 버렸고 두 갱단은 죽임의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과밀 상태의 감옥에서 스트레스가 쌓여있던 것도 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옥 내의 배치를 보면 갱들과 일반 수용자는 수감되는 공간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감옥의 메인 스페이스는 안뜰이 있는 1층과 세세한 방이 있는 2층이고 환자를 격리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수용자끼리 섞이지 않게 하는 조치입니다. 갱들은 팀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멤버들은 각각의 팀을 상징하는 문신을 넣고 자발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팀이 지배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 때문에 자연히 일반 수용자와 갱들이 섞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의 수용자와의 갈등은 해소되고 있지만 대립하는 갱들끼리 하나의 플로어에 모이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대립하는 갱들의 거처인 1층 부분은 다수의 감시 카메라로 감시를 한다지만 많은 인원수의 폭동에서는 소수의 간수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실제로 사건의 수습은 외부에서 온 경찰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외에 연대 책임이라는 것으로 갱들 간의 폭동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트러블을 일으켰을 경우 그 팀의 멤버 전원이 면회를 중지당하는 등의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이고 결국은 예산 확보와 간수의 수를 늘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의 감옥은 초과밀 상태의 구치소에서의 생활로 악명이 높습니다. 필리핀의 한 대통령은 국가교도소의 비참하고 폭력적인 감옥에 갇히는 것은 죽음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 전쟁이 격화되면서 필리핀 교도소는 배고픈 수감자들로 넘쳐났습니다.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중에게 중독자를 알고 있다면 직접 죽여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필리핀 경찰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무장괴한들이 함께 마약상과 사용자로 알려진 7,000명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감옥의 수감자들은 감옥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자유가 있고 그 공간을 사고 팔지만 그마저도 국가가 승인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그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근교에 있는 유 빌리비드 국립형무소의 병원 책임자는 과밀, 질병의 만연, 폭력으로 형무소 복역자의 5명 중 1명이 매년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복역자의 높은 사망률은 필리핀 내의 다른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과밀한 교정시설 중 하나로 여겨지는 케순시 감옥에는 4,0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있어 몸이 서로 얽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30명 수용 감방에 13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리핀 내 감옥의 포화 상태는 여론조사에서 84%가 찬성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추진하는 용서 없는 마약 전쟁의 부산물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취임 후 3개월 만에 현장에서 경찰관들과 자경단원으로 보이는 인물에 의해 살해된 마약 사용자와 마약 밀매인은 약 3,000명이며 체포자도 2만 명 가까이 되어 마닐라 수도권의 감옥은 수용자로 넘쳐났습니다. 쾌존시 감옥의 수용자는 2016년 초에는 3,600명을 밑돌고 있었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의 같은 해 6월 취임 후 7주 만에 4,000명으로 늘었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전대미문의 규모로 범죄 박멸에 몰두하는 영향으로 지금 필리핀의 구치소는 수용자로 넘쳐나고 있으며 감옥의 데이터에 따르면 수용자의 3분의 2가 마약 관련 범죄로 수감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 있는 강한 중독성을 가진 약물인 메탐페타민의 폭발적인 사용으로 인해 쾌준시티 감옥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유엔 약물범죄 사무소에 따르면 태국과 미얀마 등의 국가들의 감옥도 주로 마약 관련 범죄 수용자 때문에 만성적인 과밀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수도 마닐라의 쾌준시에 있는 감옥은 60년 전에 정원 800명을 상정해 만들어진 시설이지만 2016년 7월 21일 현재 정원의 5배인 4,000명 가까이 수용되고 있어 1제곱미터당 3명이라는 초과밀 상태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 버크백교의 범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필리핀 감옥은 아시아 나라들 중에서 가장 과밀하고 점유율은 316%에 달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폭우로 유명한 필리핀의 감옥에서는 잘 곳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쾌준시티 감옥에 폭우가 내리면 야외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소중한 장소를 잃게 되고 수감자들이 야외에서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수용자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닥의 금이 간 야외 농구장에서 자거나 계단, 침대 아래, 다락방, 오래된 담요로 만든 해먹 등으로 수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잠자기 위해 교대를 짜고 시간으로 나누어 잠을 잡니다. 마닐라시 구치소의 죄수들의 잠자리 모습은 웅덩이의 물을 닦아내고 타일 바닥 위에 사각형 골판지를 펼치며 창문이 없는 화장실에서 6명이 함께 변기 옆에서 자는 것입니다. 이 구치소의 한 사동의 공기는 수용 가능 인원수가 170명인 공간인데 밀려든 518명의 남자들의 땀에 의해 심하게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서로 잡혀 있었고 그들의 팔, 다리는 인접한 사람의 허리와 무릎에 놓여지고 다리는 누군가의 머리에 밀려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단단히 밀려들고 있기 때문에 땀투성이가 된 머리를 들어 올리거나 그 방향을 바꾸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수용자들은 잘 잠들지 못해 낮 동안에 빈 공간에서 수면 부족을 해결하려 하고 형무관은 수용자가 낮 동안 가능한 한 몸을 움직이도록 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병이 들기 쉽고 언제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감옥에서는 여름에 오염수에서 콜레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내부는 하수구와 같은 악취가 풍기며 예산 부족으로 식사의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AFP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수감자 1인당 식량에 대해 50페소인 하나로 1,000원, 의약품의 5페소인 하나로 약 100원의 일일 예산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필리핀 감옥 식사의 메인은 쌀과 정어리를 섞은 밥으로 영양가는 거의 없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요리되고 있습니다. 한 개의 화장실을 160명과 공유해야 하는 24개밖에 없는 화장실엔 줄 지어 있으며 물을 내리는 데는 양동이의 물이 사용됩니다. 세계 감옥의 복역자, 인구 등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의 수용자 수는 2018년 5월 시점에서 공판 전 구속자와 재구류 중인 자를 포함해 18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감방동에 이어지는 계단에는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분필로 낙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옥이다 라고 다른 수용자가 잠든 침대 아래 좁은 공간에서 자고 있는 한 수용자는 말합니다. 쾌준시티 감옥에는 형무관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감방동은 집단의 리더들에 의해 감옥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닐라 근교의 뉴 빌리비드 국립형무소에서는 매년 연 약 5,200명의 복역자가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과밀 상태에 의한 질병의 만연이나 폭력입니다. 특히 질병에 관해서는 심각하여 폐결핵의 감염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수용자끼리의 성행위로 에이즈의 만연도 심각화하고 있습니다. 뉴 빌리비드 형무소에서 옥사가 잇따라 179 이상의 시신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시신을 넣은 나무 상자를 운반하는 작업원들의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식단 매장되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대부분이 병사로 비정상적인 과밀로 인한 감염증 위험이 높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옥의 과밀도에 관해서는 타갈로그의 카라바르손에 있는 감옥이 수용률 975%, 루손의 감옥이 802%, 삼보아가 반도의 감옥이 789%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국의 감옥 482곳의 정원 합계는 26,600명이지만 복역자 수는 126,300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감옥에 수감된 여성 죄수는 전체의 8.9%, 미성년자는 0.4%,
외국인 죄수는 0.3%입니다. 필리핀 감옥은 민족과 성별로 그룹을 나누어 수용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별도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지만 미성년의 죄수, 정신병의 죄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죄수도 모두 일반적인 죄수와 같은 시설에 수용됩니다. 일부 감옥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여성에게 할당된 전체 시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감옥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을 만드는 이유는 죄수의 수가 너무 많아 간수만으로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무소 내의 각 방에 계급이 있어 리더, 반장, 자유롭게 행동이 허락되는 죄수,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없는 죄수, 4개의 신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감옥에서 가장 권위 있는 죄수이며 간수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으며 감옥의 규칙 결정권도 어느 정도 부여됩니다. 가장 낮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죄수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허가가 필요합니다. 2007년에는 폭탄 제조로 복역하고 있던 3명을 게릴라 집단이 탈옥시키려는 가운데 40명 이상이 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4년 후에도 폭탄 제조로 복역하던 죄수가 탈옥했습니다. 2016년 8월 11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파라냐케 교도소에서 폭발이 일어나 수감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탈옥 및 형무소장을 인질로 취할 계획이 실패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국가 감옥 관할 당국의 보도관에 따르면 11일 밤 소장실에서 수감자 10명과 소장이 면담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 10명은 사망하고 소장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마약 박멸 전쟁을 내걸고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마약 밀매에 관여했다고 해서 살해된 인원 수는 수백 명에 달하는 것 외에 체포된 사람은 수천 명을 넘어 국내의 감옥은 초과밀 상태가 되어 있어 폭발도 그러한 상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5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으로부터 불법 약물의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명된 촌장이 감옥에서 사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 거래에 관여했다고 지방자치단체 직원이나 경찰관, 판사 등을 지명해 경찰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고 대통령은 중부 레이테 섬 알부엘라의 롤랜드 에스피노사 촌장과 그 아들이 마약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2명에게 출두를 명령한 것과 동시에 경찰에게는 2명이 체포할 때 저항할 경우는 그 자리에서 쏠 수 있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에스피노사 촌장은 그 후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며 경찰에 출두해 지난달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5일 이른 아침 감옥에서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는지 감방 내를 수색하고 있을 때 에스피노사 촌장이 경찰관들에게 발포를 했기 때문에 촌장을 사살했다고 했습니다. AFP의 취재에 응한 현지 경찰의 주임 경부도 에스피노사가 수색을 실시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발포했기 때문에 사살해 사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약 거래 혐의로 수용되고 있던 다른 용의자 1명도 경찰관들에게 발포했기 때문에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 1월 4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키다파완 근처의 감옥에서 3일 무장 집단이 감옥을 덮쳐 복역 중인 150여 명이 탈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총격전으로 수위 1명이 사망하고 복역자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격이 있던 북 코타바토 지구 교도소에 따르면 현지 시간 새벽 1시 전후로 무장한 남자들 수십 명이 나타나 총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피터 번가트 소장과 현지 미디어인 GMA 뉴스에 따르면 총격전은 약 2시간 동안 계속됐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수용된 1,500여 명 중 일부가 감옥 뒤로 돌아와 침대를 쌓아 벽을 넘어 도주했다고 합니다.
피터 번가트 소장은 필리핀군과 경찰이 도주한 목격자 추적을 시작했고 6명이 재구속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탈옥은 북코타바토 지구 감옥에서 지난 10년간 3회 일어난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10월 9일 필리핀에서 가장 과밀한 교도소 중 한 곳에서 라이벌 갱단이 충돌해 수감자 9명이 사망했다고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수도권 마닐라의 뉴 빌리비드 교도소에서 새벽이 되기 전에 두 갱단 사이의 폭력 사태가 시작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충돌로 다른 수감자 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교정국 대변인 가브리엘 차클라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폭력 사태에 연루된 수용자들은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필리핀 감옥에서는 탈옥 사건과 폭력 사태로 인한 사망사고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감옥에서는 과밀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필리핀 법원의 판단에 의해 감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만연을 막기 위해 약 10,000명의 죄수가 석방되었습니다. 피구금자는 보석금을 지불할 여유가 없고 재판에 앞서 구류된 자, 고령자, 질병이 있는 자, 형기가 6개월 이하인 죄수를 석방했습니다. 2018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필리핀 수감자의 50%는 재판 판결을 위해 약 9개월 이상을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 총 인원의 약 75%가 아직도 재판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구금자로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법원의 작업 지연이 필리핀의 감옥을 더 과밀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라고들 말합니다. 법원 출두를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 아들을 만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한 어머니의 손에는 1달러도 안 되는 30페소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이지만 그녀는 아들이 여분의 음식을 살 수 있도록 그 돈을 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